우성아 씨, 최근 일주일간 한불 회담, 북한 관련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실패했죠, 문재인. 될 수도 없는 거였고. 근데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항상 반기를 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를 움직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거에 힘을 실어 지지를 얻어가지고 유럽연합 자체가 반미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죠. 프랑스가 바본가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프랑스의 석유회사 토탈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토탈이라는 석유회사가 이란에 갖고 있던 자신의 그 유전, 지분을 중국 석유 CNPC한테 팔아넘기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프랑스는 미국과 대중동 정책을 같이 간다예요. 중동 정책에서 이해관계가 같다면 대북, 대중국 정책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란을 견제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다가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이미 미국하고 같이 하기로 얘기 끝났거든. 근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말실수를 다 한 거죠. 그게 최근 뉴스에 나왔던 왜 미국의 무역전쟁에 이런 전혀 상관없는 제3외국가 관세를 올려야 되냐, 또 지불해야 되냐, 이런 거 얘기하고, 미국이 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독자적으로 남북 경제 개발 이런 거 하겠다. 이런 얘기 등등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도 가서 아셈 회의할 때 단체 사진 찍는데 왕따 당하고 그랬죠. 근데 그거 아세요? 마크롱이랑 같이 프랑스에서 회담할 때 베르사유 궁전 거기 나폴레옹 방에 갔던 거 아세요, 혹시? 그 기사 아는 사람 있나? 나폴레옹 방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은 방입니다. 존나 재수없는 방이죠. 거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것도 그 늦은 시간 밤 11시인가? 거의 밤 11시 반쯤에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귀신 나오는 시간에. 그래갖고 그 방이 아주 역사적인 방인데 그 방이 나폴레옹이 심장마비로 죽은 방이고 또 나폴레옹 3세라고 있었어요. 걔가 거기서 퇴임당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드골 장군도 거기서 쫓겨나요. 그 방에서. 그리고 독일 제국 선포 비스마르크 있잖아요. 독일을 통일한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랑 전쟁을 해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점령하고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를 거기서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경복궁에서 대일본 제국을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존나 쪽팔린 일이죠. 그게 그 방이거든요. 존나 재수없는 방이지. 거기에 문재인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관광시켜주고 그랬어요. 존나 웃긴 일이죠. 왜 이렇게 외국 정상들이 문재인만 만나면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여주는지 몰라. 옛날 때 러시아 갔을 때도 푸틴이 칼 주고 그랬잖아요. 그 칼의 의미 아세요, 그거? 저도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이게 구소련 국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고대 전통 풍습 똑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칼은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 칼을 주는 거는 너와 나의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전통이 있어요. 똑같은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자흐스탄의 친구들이랑 의형제 맺는다고 기념으로 이게 칼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을 그렇게 서로 나눠 가져요. 친구들끼리 주문해 갖고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만드는데 그래서 그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질 때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그 칼을 받을 때 돈을 줍니다. 왜냐면은 그냥 주는 거는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돈 10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나는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칼을 받는 게 아니라 칼을 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돈을 안 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 인연 끊겠다는 소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송영길이가 러시아 횡단하고 와서 러시아 횡단 철도를 북한과 연결한 다음 남한까지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 사업 콘소시엄 하려고 연해주에 갔을 때도 푸틴 안 왔잖아요. 푸틴은 거기 참석도 안 했잖아요. 그게 바로 러시아의 의중입니다. 안 합니다. 마크롱한테 제재 완화 얘기 못했죠. 그 다음에 CVID 완벽한 비핵화 유럽연합에서도 선포했잖아요. 문제는 가서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럴 시간에 차라리 관세라도 좀 낮추고 오지. 또 나왔네. 이 나라 사랑.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하면 예금을 어찌 해야 할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응? 왜냐면은 그거는 말해주기가 되게 어려운 게 여러분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 왼쪽으로 가서 토끼를 잡을까요? 오른쪽으로 뛰어가서 토끼를 잡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어요. 최종 목표.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는다. 이건 최종 목표예요. 하지만 사자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뛸까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보다는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말로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말을 안 하지 실질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하는 엄청난 경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 공격하고 압박을 할까는 미국 마음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만 알 수 있지 구체적인 그 상세함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유동적으로 변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걸 읽어야 돼요, 사실은. 아마 이거 못 읽을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우리나라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력과 자금은 부족한데 방어해야 될 포인트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가 뚫립니다. 100%. 이건 미국이 이기는 게임이에요.